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내 스포츠 기사 댓글이 사라진 지 2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좀 허전한데, 또 누군가에게는 꼴 보기 싫은 거 잘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포털 사이트 댓글이 사라진 뒤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팬들께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좀 주고 계신데, 야구계, 그러니까 야구 쪽에 그라운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정을 시켜보면 현장 목소리는 환영 일색입니다. 감독들, 선수들 모두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칭찬 댓글이 물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댓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플이 작아도 매우 강렬하고 눈에 그냥 콕콕 박힙니다. 지난주에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댓글 폐쇄를 두고 악플 근절을 위해서 잘했느냐? 여론 폐쇄 아니냐? 잘 못했다. 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채널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9월 17일부터 9월 21일 오전까지 모두 2357명의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 좀 굉장히 대단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선물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짱! 댓글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폐지 반대니까 다시 열어라 댓글창을. 1898명 80.5%, 찬성 459명 19.5%, 대략 이제 8대2 80%는 댓글을 열어라, 폐지하지 마, 댓글 폐지를 하지 마, 댓글 잘했다, 폐지 잘했다 20% 정도인데, 댓글 폐지 찬성은 악플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기타 의견으로 조금 받아봤습니다. 댓글 폐지 찬성 부분은 악플이니까 기타 의견으로 조금 받아봤고, 그렇다면 자, 댓글 폐지를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았던 35.5%는 여론 형성 및 파악을 저해한다. 또 28%는 질 낮은 기사의 확산이다. 또 28.5%는 기사에는 재미가 감소된다. 기타 의견이 좀 8%인데 기타 의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의견 잠깐 봅니다. 야구를 보는 다른 팬들과의 소통을 좀 저해한다는 부분이죠. 또 오히려 선수 개인적인 SNS 가서 악플이 더 늘어나서 악플의 강도가 더 심해진다. 이거 풍선 효과. 기사만으로는 정확한 정보 전달도 안 되더라. 그리고 바바리맨을 잡는다고 바바리 코트 금지시키는 1차원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사하고 기자의 힘이 더 세진다. 댓글을 통한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경기 흐름 또는 가정, 여론 파악 등을 알 수가 있는데, 쓰레기 기사는 없어져야 된다. 댓글이 없어지고 난 뒤에 쓰레기 기사가 더 늘고 있고, 기자들이 껄끄러워서 안 쓰는 기사를 댓글이 여론 형성을 해서 그 여론으로 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안 나온다 그 말이죠. 기자들이 오타가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지적도 있었습니다. 댓글 폐지 후에 기사 읽기가 달라졌습니까? 기사를 전보다 덜 보게 된다가 75.6%나 됩니다. 비슷하다 21%인데. 그리고 댓글 유지를 전제로, 댓글 하는 걸 전제로 악플을 근절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55.8%가 완전 실명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AI로 사용 단어와 표현 제한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26%. 없다! 이게 9%인데. 기타 의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 이제 완전 실명제 AI.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또 실명제도 좋지만 그전까지 선수들의 프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공인이라면 욕먹는 건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특정 아이디 차단 기능을 추가하라. 이 아이디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서브 아이디도 있고 이래서 신고 기능을 강화해라. 블랙리스트 강하다. 삼진 아웃제, 선수 비방이 지나친 욕설, 모욕 등 강력 처벌하라. 또 모니터링밖에 답이 없다. 도를 넘은 비난에 협회, 구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세 가지 다 악플 근절할 방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티즌 의식의 성장을 촉구하신 분도 계십니다. 향후 포털 댓글 정책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악플 방지 기능 강화 후에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4%. 폐지 방침을 계속 이어가라. 11.9%. 기타 의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명제 필요하고 당장 재개 후에 악플 방지 기능 강화를 해라.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해. 원래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기자들이 기사 업로드를 할 때 댓글을 허용할지 안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포털 댓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 댓글을 여론인양 확대 재생산하는 질 낮은 기사들이 더 문제다. 왜 언론은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2번 악플 방지 기능 강화 후에 재개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욕설 정도를 제외한 폐지 방침을 해제하라. 인신공격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은 지양되어야 하나 야구에 관한 한 욕도 좀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폐지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자, 이건 뭐 이렇게 댓글로 우리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신 그런 분들의 또 의견을 한번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혜원이킴님께서 선수들이 악플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개인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 네이버 댓글 없애도 여전히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고요. 댓글을 없앤다고 큰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선승현님께서요. 스포츠 댓글 페이지의 장점은 다들 아실 테니까 단점만 얘기하자면 여론을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요, 하나요 같은 아이콘만 눌러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사의 질이 좋아서 좋아요 누르는 건지 선수나 감독이 좋아서 누르는 건지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알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김동민님께서 진짜 댓글 폐지 전에는 기사 읽고 그 기사에 대한 여론을 댓글로 읽어서 파악했는데 요즘은 여론을 파악할 수 없어요. K 시니컬님이 댓글 폐지로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이나 선수나 코치도 아닌 심판 아닌가요? 이렇게. 요비바이트님께서 댓글 사라지니 전부 다 덜 읽고 보더라도 전부 다 제목 어그로가 더 심해요. 알감자님 댓글 없어지고 기사 일절 클릭 안 합니다. 행복님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 못 읽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최준영님께서 자 댓글 맞기 전까지 이 정도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춤법을 몇 개 틀린다든지 선수 이름을 헷갈린다든지 하는 실수는 기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KBO를 KBL로 쓰질 않나. 김광현 선수의 이름을 틀리지 않나. 중고등학생 데려다 기사 쓰게 시켜도 이따위를 안 쓸 것 같네요. 자, 미니앱2님. 토론행위 장을 폐쇄하는 것보다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 정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장으로 인한 순기능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기아타이거즈 팬님 댓글이 없어지니까 기자가 어그로와 글을 이상하게 씁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삼성 유니콘즈라고 하고 유민상을 유원상이라고 하고 두산투수 알칸타라를 두산투수 알테어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또 다른 김지훈님도 스포츠 뉴스를 보니 댓글 덕분에 다른 기사나 내용에 궁금증을 가지고 몰랐던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살님이요. 신고를 받으면 악플을 유심히 보고 그 악플로 계정을 영구정지시키거나 며칠 동안 제재를 먹인다 해야지 왜 홍수 발생했다고 물을 없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댓글 잘 없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야친객님 기사보다 솔직히 댓글 보는 재미로 기사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댓글 없으니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하지만 그 댓글 하나하나에 울고 우는 선수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칼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글로 사람 죽이는데 더더욱 잔인한 방법이라는 걸 요즘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또 양용준 님이요. 인터넷 댓글은 결국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그대로 부활 안 됩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보다 인스타 SNS로 가서 욕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댓글창에 욕하고 조롱하고 가족 이야기 꺼내고 지역 비하하고 하는 녀석들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SH킴님께서 아마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충고나 격려를 하시던 분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도에 넘치다 못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지 못할 막말과 욕설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자, 메리메리 쫑님. 지금 댓글 폐지에 대해 먼저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난 게 대해 댓글을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키오우승님께서요. 저는 의견보다 궁금한 것이 댓글 폐지 이후 기사 조회수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폐지 이후 저는 제 응원팀 기사 이외엔 다른 팀 기사는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데 제 주위 분들도 요즘 기사를 안 본다는 말을 많이 해서 여쭤봅니다. 실제로 네이버 기준으로 야구 기사의 조회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가 없지만요. 날짜별로 좀 꼼꼼하게 살펴봤더니만 수치적으로 차이가 좀 보입니다. 자, 물론 이맘때는 야구 기사가요. 특히 이제 국내 야구 기사 같은 경우는요. 주목도가 조금은 줄어드는 시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락이 확정된 팀 팬들은 관심이 팍 줄어요. 아이씨, 우리 팀 이제 가을 야구 못 가네. 나 야구 안 봐. 니네랑 잘 봐. 막 이렇게 바로. 또 가을 야구 가능성이 커진 팀들, 이 팬들은 또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팬들 보시는 기사를 보는 팬들의 수가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지 않으니 기사를 덜 본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 KBO나 10개 구단 같은 경우는 시즌에 앞서서 전반적인 야구 기사의 클릭수를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올해의 야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를 측정을 합니다. 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관중 경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관중 수가 올해 예상 관중 수를 조금 점쳐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야구 인기가 기사 클릭 수가 줄어들면 야구 인기에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기사 클릭 수가 줄어들면 언론사는 좀 안 좋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좀 광고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가 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댓글의 역할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댓글은 뭐 때문에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댓글이 생긴 이유는 뭐 당연히 필요성 때문이었겠죠. 자, 옛날을 생각해보면 게시판만 있었고 기사 밑에 댓글은 뭐 좀 십수년이 됐지만 왜 생겼을까요? 생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기사는 단방향입니다. 단방향으로 뉴스. 근데 피드백을 전혀 받을 수 없죠. 그냥 기자는 기사 써놓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양방향 뉴스로 피드백을 주고받고자 시도를 했죠. 몇 개 언론사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좋은 의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 궁금함, 나아가 이런 부분들이 여론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발전되면 집단 지성으로 또 발전이 되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과거 아주 옛날에 광장의 역할을 좀 수행하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많고 좋아요가 눌러지고 또 베스트 댓글이 와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게 되면 이것이 좀 대세로 의견으로 좀 굳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관계자들도 사실 보게 됐죠. 이것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댓글은 사실 좀 기사 읽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도 좀 합니다. 긴 기사, 긴 글은 댓글을 보면 3줄 요약이 나와요. 저도 좀 보기도 하는데 또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게 합니다. 특히 야구부장 같은 경우 A 선수, B 구단 댓글 보면 다 나옵니다. A 선수 누군지 오프다 제가 그거 A, B까지 다 말하면 채널 문 닫게 됩니다. 진짜 거기까지는 제발 요까지만 제가 거의 다 아시잖아요. A, B 그러면 다 아십니다. 댓글에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또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그 밑에 댓글은 꼭 보는 편입니다. 제 기사 댓글은 다 봤고요. 그리고 또 오탈자라든지 다른 의견이라든지 다른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도 할 수 있고 제가 주로 이제 지금 보는 저 댓글 같은 경우는 저 내부 웹툰 제가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웹툰 신의탑이 지금 휴재 중입니다. 자, 우리 신의탑 작가님의 저 손 상태가 또 빨리 좀 나아지기를 좀 바라고 또 그리고 금요일 밤에 11시만 되면 이제 토요일 날 웹툰의 호랑이 형님. 자, 요 이제 아주 스토리가 길어요. 수년째 보기 때문에 스토리가 길어서 댓글을 안 보면 앞서 뿌린 이제 작가님의 떡밥을 해수를 해도 저는 몰라요. 체크가 안 돼. 댓글을 봐야 돼.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댓글이. 그러면서 댓글에 또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런 재미가 또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없어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 보면요. 메인으로 추천. 자,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팬이에요, 후속 기사 원해요.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앞서는 이제 댓글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이 기사의 내용이 좋은지, 기자님이 좋은지 아니면 뭐가 좀 슬퍼요가 뭐가 슬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나요나 팬이에요. 누구의 팬이게? 예를 들면 연경혁 감독님의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팬이에요. 그러면 기자의 팬인지 감독님의 팬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 차려요. 노력을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기자님아 이런 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댓글의 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려진 대로 악플, 여자 배구 선수 고유민 선수의 사망을 기점으로 스포츠 기사 댓글이 이제 사라지는 그 촉매제가 됐죠. 기점이 됐고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유족 쪽에서는 지금 댓글의 상처를 받은 것은 일부 있다.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현대건설의 부당한 계약 관련 일 처리와 코칭 스태프의 따돌리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댓글이 폐지된 이유는 결국은 악플 때문이죠. 박병호 선수의 악플로 했던 국고박 4만 몇천 개. 한 선수한테만.
근데 이 국고바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올 초부터. 올 초가 작년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키움 구단에서 고소했느냐 아니면 박병호 선수가 고소했느냐 아니라고 해요. 그럼 그냥 본인이 하다가 지쳤는지 이제 뭐 다른 순수를 저격을 하고 있는지 댓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빨 빠진 XX 이 댓글로는 그 이름으로 저격을 주로 많이 해요. 선수 이름, 기자 이름 막 누가 이렇게 이름 이름 좀 그 댓글로 꼭 이름을 직시해서 제가 이 댓글로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를. 그리고 지인인사 대땡땡 지역감정 유발하는 굉장히 악플러죠. 아주 유명한 야구 악플러들 아이디입니다. 제가 외울 정도니까 이 양반들 이제 큰일 난 거지 뭐. 뭐 하냐는 거야. 아무튼 뭐 봉사활동도 좀 하고 좀 하세요. 예. 시간 많이 남으니까 이제 몇몇 선수에 대한 악플 도가 지나치죠. 막무가내 악플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악플도 막 스스럼지 않고 지금은 이제 댓글이 사라지니까 선수의 개인 SNS로 찾아가서 악플 달고 마구 달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공격하고 마구 공격하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저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악플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1년 반이 넘으니까 지금은 조금 좀 적응은 됐지만 그래도 악플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나 뭐 그때 뭐 아들 저주까지 하고 이러시더라고. 나 참 그럽니까? 근데 제가 조금 한번 좀 생각을 달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먹방 유튜버가 계세요. 야식이님이라고 이분의 채널을 제가 자주 봅니다. 밤에 배고플 때 제가 뭐 먹으면 안 되지만 이걸 보면 막 그냥 먹는 걸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 채널에요. 이분이 뭐 1,0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채널에 그 영상에도 좋아요가 물론 수천 개지만 싫어요가 100개 이상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도대체 왜 싫지? 미치듯이 좋아서 내가 미치는 게 싫어서 싫어요를 누르는 건지.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 당연히 악플이 달리는 거 뻔하구나. 자, 그렇게도 느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댓글의 건강함도 살리고 스포츠 보는 재미도 키울 수는 없는 것인가? 스포츠의 본질은 뭔가? 승부다. 승부는 뭐냐? 이기고 지는 게 나온다. 승자하고 패자가 나온다. 패자도 박수 받지만 칭찬은 승자한테 더 많이 가는 게 맞아요. 칭찬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결국은 발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분명한 건 건강한 비판이죠. 무작정 비난하고 욕하고 이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 무서우니까 학교 없애라. 자, 악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개선 가능합니다. 악플 달 때 사실은 뭐 우리 기사에 악플 달리는데 언론사들이 이 악플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뭐 포털에서 AI가 이렇게 그러는데 못 그러는 경우도 많았고요.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어찌 보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인데 야구는 논리로 상대팀을 몰아붙이고 그죠? 논리로 상대팀 막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막 우리 팀 공격하면 또 방어도 하고 이런 재미가 쏠쏠한데 일정 선만 지킨다면 이게 야구 보는 재미거든요. 사실 야구하면서 우리가 무슨 뭐 물을 만듭니까? 불을 만듭니까? 야구하면서 쌀을 만듭니까? 볼펜 만듭니까? 그냥 야구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재미로 그냥 느낄 때는 이기고 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게 재미인데 우리 채널도 마찬가지죠. 이 야구리트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시스템 보완을 하는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발전적인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언제쯤 재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개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명제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악플 달고 이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넣으면 어디에 사는 누군지.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옛날에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뭐 동선 정도는 아니라도 이분이 이제 뭐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이 정도는 아니라도 좀 뭐 하시는 분인지 되게 궁금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댓글 한번 좀 많이 달아 주십시오. 자, 야단 좀 달게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